안녕하세요. 미국 재정 가이드 데니얼입니다. 이제 첫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funeral planning입니다. 은퇴 준비에 관련된 주제 중에서 미주 한인들이 가장 잘 모르는 분야 중 하나가 장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의 전문가는 바로 저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 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미국 산호세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친누님같이 친숙한 김수국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니얼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수옥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21년 동안 살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오고 또 앞으로 장례 준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전문가인 데니얼 씨를 만나게 돼서 네. 아주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장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데니얼 씨는 이 장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제가 2014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5년 되네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디그니티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례 회사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요. 네. 이쪽 북가주 지역에서 코리안 에이전트로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전문가를 아주 잘 모신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미국의 장례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미국의 장례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처음에 병원, 그 다음에 funeral home, 그 다음에 공원묘지, 요 세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병원이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이후로 장례가요? 네, 병원에서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은 병원에서 유가족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네. funeral home 정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funeral home을 정하면 시신이 funeral home에 있는 영안실로 옮겨지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또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일이? 예,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네. 병원 바깥에서 집에서거나 교통사고로 사고? 네. 돌아가실 수가 있고 또 네. 아니면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네요.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funeral home으로 가는 게 아니라 911으로 전화를 걸으셔서 네네. 이렇게 경찰이 와서 이분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요. 그래서 네. 일단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게 분명하게 되면 이제 바로 funeral home에 있는 영안실로 가지만 네네. 질병이 아니라 다른 사고나? 원인 그런 네.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각 카운티마다 네네. 코로나 센터가 있어요. 부검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부검소로 이제 시신이 옮겨져서 죽음의 원인을 밝힌 후에 그 다음에 이제 funeral home에 있는 영안실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부검이라고 하는 거는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유가족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 경찰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피너럴홈까지 왔어요, 시신이. 네, 네. 그럼 유가족이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이제 시신이 funeral home에 있는 영안실로 가고 나서 네. 이제 가족이 funeral home에 방문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네.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죠. death certificate라고 하죠. 사망 증명서가 음.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 같은데 예. 여기는 피너럴홈에서 발급이 되나 보죠? 그렇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장례 제도가 다른데 바로 네네.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에는 병원에 영안실이 있어서 네네. 다 병원에서 다 이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지만 미국은 병원에 영안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먼저 시신이 funeral home에 있는 영안실로 가고 나서는 네네. funeral home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망자에 대해서 그 사망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망자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져가야 되나요? 이름, 생년월일, 소셜 넘버, 네.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 그 외에 이제
가족 인포메이션도 적게 되고 네. 네, 그런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을 그 사망증명서에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미리 준비를 해가야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1단계로 사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저희가 서류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funeral arrangement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일단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결정을 네, 해야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장례식은 어디서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은 교회에서 할 것인지 그렇죠. 본인을 아니면 원하는 스페셜 장소에서 할 것인지 그렇죠. 예. 퓨네럴홈 이용할 것인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정해야 되고 날짜도 정해야 되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장례 용품을 또 구입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그렇죠. 관, 캐스켓, 네. 캐스켓이라든지 콧, 기타 여러 가지 이 장례 용품들도 다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묘지가 있으신 분들은 네네. 공원묘지에도 연락을 해서 언제 이제 그 시신이 공원묘지로 옮겨질지 그 일정도 어레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고 장례를 치르면 되는 건가요? 퓨너럴 홈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네. permit of disposi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화장을 생소한 건데요. 그렇죠. 매장을 한 경우에는 바디를 네. 보시고 화장을 한 경우에는 그 애쉬일 텐데요. 네네. 이제 그곳이 어디로 가는지 공원묘지로 간다든지 네. 애쉬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뿌린다든지 네네. 예,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또 집에다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애쉬는. 그렇죠. 예, 그러면 집 주소라든지 그런 위치가 명시가 된 퍼밋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애쉬를 뿌리는 장소도 저희가 허락을 받고 특정한 장소에 가서 뿌려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데나 뿌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 지정된 장소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지금까지는 퓨네럴 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퓨네럴 홈에 대해서 거기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퓨너럴홈에서 시신을 냉동 보관하고 있는 영안실입니다. 이 영상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부검소의 모습입니다. 부검소는 카운티의 부속기관이지요. 이 영상은 시신을 화장하는 설비시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고열로 시신을 태우는 화로 같은 것이 보이고 여기에는 시신을 바로 화로에 넣을 수 없고 반드시 캐스킷 안에 넣어서 화로에 보내야만 합니다. 이 영상은 각종 장례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퓨너럴홈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종 장례 용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보이고요. 퓨너럴홈의 바깥 모습이 보입니다. 퓨너럴홈의 프런트 데스크가 보이죠? 장례식이 거행되는 채플이 보입니다. 시신을 방부 처리한 모습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시관에 전시된 캐스켓이 보입니다. 영상하고 사진을 보니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클리어하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예, 그러네요. 예. 자, 그럼 이제는 저희가 시신을 매장을 하려면 이제 공원 묘지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원 묘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시신이 공원묘지로 가게 되면은 오픈 앤 클로스를 해야 되겠죠. 그 묘지가 네네. 준비가 된다면 네. 묘지를 일단 오픈을 해야 될 것이고 관이 거기 안에 들어갈 것이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서비스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시신은 공원묘지 매장지에 가가지고 네네. 묻혀지는 곳이고요. 또 만약에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네. 납골당에다가 묻힐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납골당도 이제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죠. 네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지정된 뿌리를 장소에 있었죠. 스캐터링이라고 네. 하는데 네네. 스캐터링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공원 묘지를 말씀하셨는데, 공원 묘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저희가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야외 묘지 장례식입니다. 매장 묘지의 전경입니다. 이곳의 비석을 보면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묘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매장 묘지를 보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여 유골을 모시는 납골당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한국 분들에게 익숙한 실내 납골당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야외 납골당도 있습니다. 벽돌 모양의 납골당도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해진 장소에만 뿌릴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봤더니 저희가 말씀해주신 그 설명이 더 클리어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의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장례 문화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색적인 어떤 그 장례 문화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거나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아, 네. 그 영상을 보면 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인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비석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태인 묘지입니다. 비석에 유태인 아이콘이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고인을 방문하고 갔다는 증거로 조약돌을 비석 위에 놓고 가는 그들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동유럽 세르비아 묘지입니다. 동방 정교회의 영향을 받은 비석의 모습이 매우 이색적입니다. 북가주 콜마시티에 위치한 한인들만의 납골 땅인 상항 한인 추모원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완동물의 천국인 미국만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애완동물 묘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예, 저렇게 다양한 문화의 그런 장례 문화가 있는지 정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애완견 묘지도 처음 보셨죠? 네, 애완견. 견만 있는 게 아니죠. 펫이죠, 펫. 네, 그렇죠? 예. 펫 묘지가 있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공원 묘지를 보니까 비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여러 종류의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은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비석은 공원묘지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공원묘지 바깥에 있는 머니먼트 딜러샵을 통해서 네. 비석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비석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영상이나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북가주 지역에 네. 한인이 운영하는 머니먼트 딜러샵이 있어요. 한인이 운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네네. 거기에 있는 그 좀 사진들과 동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한번 그걸 네. 한번 좀 보면은 네.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북가주 콜마시티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는 비석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각 민족의 비석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비석에 사용되는 화강암이 들어오면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서 글자를 새기고 사진을 붙여서 공원 묘지로 갈 준비를 합니다. 예. 비석의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네. 사진도 있고, 또 그분의 업적도 써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각 문화마다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넣을 수 것도 있고요. 있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봤던 그 장례 예문화에 대해서 장례 절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지금껏 쭉 제가 방송하면서 봤더니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은 너무나 얕은 지식이었네요. 예, 너무 감사드려요. 상세하게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장례 절차를 쭉 공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렇죠. 어디서 발생을 하고 얼마나 들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시간에 너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다음 회에 만나서 장례 비용에 대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지불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청하신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좋아요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을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다니엘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